그 1부 개회식과 2부에는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 행사 진행에 앞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총장님께서 바로 앞에 다 오셨는데요. 잠깐만 좀 진행을 늦게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인호 익사이팅 동구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은여표 대전대학교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송기한 동구포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남승도 동구포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강화평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토론자이기도 하십니다. 다음은 동구의회 신은옥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2부 사회와 발표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대전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연경 지방행정발전연구원 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화평 동구의회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희성 당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기성 대전대학교 박물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성일 중도일보 편집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홍준 대전마케팅공사 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동구를 아껴주시는 내빈께서 참석하셨습니다만 그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2차 동구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해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승도 동구포럼 공동대표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구포럼 공동대표 남승도입니다. 제72차 동구포럼에 참여해 주신 주민과 동구포럼 회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동구포럼을 2년여 만에 재개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동구포럼은 1999년에 시작하여 오늘까지 총 72회를 운영하면서 11,2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민관학, 협력, 연계망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하며 동구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왜 필요한가입니다. 여러 전문가들 패널들을 열띤 주제가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의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 확보 및 문화관광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동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서서히 일상회복을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동구포럼 역시 그 발걸음 중 하나가 되어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오신 황인혜 동구청장님, 박민자 의장님, 그 다음에 많은 의원님들, 또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대전대학교 윤여표 총장님을 비롯하여 송기한 공동대표님, 그리고 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나날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여표 대전대학교 총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대학교 총장 윤여표입니다. 오늘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제72차 동구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포럼을 위해 애써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기 계신 황인호 구청장님과 박민자 의장님, 남승도 동구포럼 공동대표님, 그리고 오늘 발표와 토론 또 사회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지역의 현안과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 동구포럼이 창립된 것은 1999년 7월 20일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포럼은 제1차 포럼인 동구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무려 72차에 걸쳐서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구의 현안이 무엇이고 또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 동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먼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왔고 이를 통해 현안들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를 해오는데 우리 포럼이 크게 기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입니다.
우리 동구는 많은 문화, 역사, 자연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연 자원들이 제대로 소개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만약 이러한 훌륭한 자원들이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동구의 관광과 문화 또 발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것이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소개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구청에서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가 대청호 500리길 등 관광 분야이며 관광은 부가가치가 높고 생산과 고용 증대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럼은 우리 동구의 발전과 이 지역 문화 관광 사업을 위한 좋은 훌륭한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동구의 문화 관광 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체계적인 관리 그리고 좋은 관광 로드맵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인호 동구청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익사이팅 동구청장 황인호입니다. 72차까지 왔습니다. 첫 회가 우리 동구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게 그 주제로 했는데 역시 그러한 이게 그 주제 포럼을 이제 그 개최하고 나서 동구 발전에 대한 것을 꾸준히 한 덕분에 이제 마침내 우리 동구는 천지개벽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게 그 답보돼 있던 이게 그 우리 동구 그리고 낙후됐다 또 거리를 봐서는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하다 또 빚더미 이런 이게 그 오명들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동구 오복이라는 말을 5가지 복이 온 것처럼 역세권 개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더더구나 혁신도시 지정과 도시민화 특구 지정 아울러서 이제 그 공영개발, 민영개발해서 앞으로 30군데 이상의 지역에 공동주택을 3만 5천 세대 이상을 앞으로 4년간 짓게 됩니다. 인구도 아마 10만 명 이상이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2만 3천 명이니까 앞으로 4년 후에는 30만이 훨씬 넘는 정말 중핵도시가 이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대전의 이게 그 모태도시 동구가 예전의 그 명성을 다시금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동구는 낙후되고 노후되고 또 연령층이 고령자만 이게 그 사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새로운 이게 그 주거 환경과 모든 이게 그 편의 공간들, 대규모 공원들, 대전 역세권만 하더라도 공원이 서대전 공원보다 더 절반이 더 큰 공원이 하나 생기고 철도공단 바로 옆에 또 4,000평짜리 공원이 또 생기고 역사적인 또 이게 그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만 산내 골룡골에 세계적인 명품 평화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게 그 좋은 공원들과 그리고 주거환경 이렇게 이제 그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우리 이제 그 항상 우리 동구에서 또 가장 정말 유수한 그 대전대학교와 이게 그 이런 항상 발전적 모색을 이게 그 해왔는데 마침내 하나하나 결실을 이게 그 거두게 돼서 정말 이게 그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여표 우리 대전대학교 이게 그 총장님 오시고 나가지고 더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 동구가 왜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한가? 이제 우리 발제자 그 선생님의
발표문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도 이미 이제 그 광역시, 특광역시 17군데에는 다 이게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여기에도 벌써 이제 앞서가는 데는 무려 86군데에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죽순으로 계속 설립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바로 인접해 있는 대덕구에서 발빠르게 또한 문화재단 설립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어느 곳보다도 더 문화적 역량과 또 관광적 자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움직였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민선 7기 들어서 저희 일자 배지를 저희 동구청 마크인 일자의 배지 중에서 제일 먼저 관광 1번지를 저희가 내세운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지 1번지, 도시혁신 1번지, 안전 1번지 다 하나하나 소중한 중요한 가치들입니다. 관광은 그야말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과거처럼 이게 중소 기업만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관광 산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많은 생태 문화, 생태 자원과 문화 자원들, 역사 자원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스려서 전국에 좀 드날리고 더 많은 외래 방문객을 우리 동구로 끌어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만들어야 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자연 생태 자원으로서는 우리 대전대학교 설립과 나이가 똑같은 대청호가 똑같이 41주년을 맞이했는데, 이러한 대청호가 이제는 인공 호수가 아니라 아주 자연 생태 호수로서 아주 버젓이 자리 잡고, 전국의 소양호, 충주호, 다음으로 범역은 세 번째지만 가장 전국에서 아름다운 호수로 꼽히는 호수고, 그 중에서 500리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간이 바로 우리 대전 동구 구간, 4구간과 5구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거기에 무려 100억을 우리 대전 마케팅공사와 더불어서 투자를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미로공원이라든지 또는 이게 효평마루를 만들어서 전국의 생태 자연학 학습장으로 최고의 그런 여건을 지금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식장산, 만인산, 그리고 상수원 산림육장과 오토캠핑장, 이 어느 하나하나가 정말 소리할 수 없는, 전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정말 아름다운 자연 생태 자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 문화 자원으로는 우암 사족원, 박pen년이의 유어지, 김생 선생 유어지를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가 이제 가깝게는 한국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곤룡골, 지금 세계적인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곤룡골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사동 민속문화마을, 또 여기 앞으로 계속 이제 추스려야 할 것이고,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들 앞에 유인물로 정말 중요한 유인물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우리 대전대학교에서 대전대학교 박물관에서 이번에 아주 역작을 내놓으셨어요. 대전에 있는 산성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48개 내지 52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거의 이제 48개나 52개 둘 중에 하나 정도로 조사가 다 돼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대전시 용역에 의해서 발표된 것보다 훨씬 많이 찾아냈고, 아울러서
그 절반 정도 23개가 우리 동구에 다 몰려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이렇게 어쩌면은 삼국시대 1400년 전 그런 게 그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데가 또 우리 동구입니다. 이렇게 역사 문화적 자원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게 더 새로운 가치로 우리가 발현시킬 것인가, 이런 이게 우리에게 숙제를 이게 남기려고 있습니다. 이런 이게 귀중한 이게 발굴을 해주셨고, 지금 여기 대전대학교에서 특별전까지 하고 계시니까 여기 모이신 우리 동구 포럼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꼭들 한번 좀 이제 참관을 하시고 우리 동구의 모습을 새롭게 한번 좀 반추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문화재단, 문화관광재단 이 설립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문화원이 있는데 왜 문화재단이냐, 또 이런 이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전혀 틀립니다. 역할과 기능이. 뭐 여기서 그런 것을 논할 자리는 아니고, 여하튼 오늘 발제하는 선생님과 그리고 5분의 이제 토론자 선생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왜 이런 재단이 정말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가, 단적으로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 가지고 우리 동구청 내 관광문화 경제국을 새로 신설했고, 한 개의 국을, 그리고 그 산하에 관광문화 체육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은 보직 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문적인 재단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을 통해서 혹시나 돈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 재단은 역시 국비, 시비 또 끌어들이는데 큰 몫을 이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역할을 한다. 미래의 먹거리를 자꾸 우리가 이게 찾고 나선다. 이런 이게 좋은 긍정적인 또 적극적인 그런 행정 측면에서 우리가 새롭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윤여표 우리 대인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두 분의 공동대표님들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박민자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한 가지 이게 참 조금 별도 말씀인데, 조금 전에 허태정 대전시장님을 이게 만나서 점심을 하는 자리에 대전대학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전대학교는 우리의 동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좋은 이게 결연 관계에 있고, 우리 동구에서 하는 각종 행사들을 대전대학교에서 많이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 앞으로 한밭 운동장을 이게 철거하게 되면은 육상부라든지 축구부라든지 많은 분들이 오갈 데가 없는데, 대체구장으로 이제 충남대학교 구장을 한 군데만 이게 두게 되는데, 사실 우리 동구나 중구 쪽에서는 충남대까지 거리가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구장으로 권역별로 볼 때 충남대학교 쪽은 그쪽 북부권에, 이쪽 남부권은 대전대학교를 또한 대체구장으로 같이 하는 것이 옳겠다 해서, 앞으로 대전대학교에 시와 구가 같이 좀 재정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다. 맥센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시급한 학교 운동장 개량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하는 그런 뜻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총장님과 우리 이제 관련 보직 교수님들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 포럼 못지않게
대전대학교에 앞으로 이게 그 혁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그 일자리도 중요하고 또 외지에서 이제 대전대를 졸업해야 이게 그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공공기관들 채용에 훨씬 유리해졌다는 그런 사실들을 전국에 알려서 많이들 유학을 우리 그 동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게 그 좋은 시간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민자 동구의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동구의 의장 박민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을의 끝자락이고 겨울의 초입에 오늘 제 72차 동구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를 준비하신 우리 황인우 총장님, 윤여표 대표님, 윤여표 총장님, 송계한 대표님, 우리 남승도 대표님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전에는 대전시 재단이 있습니다. 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구에도 이러한 재단이 필요하다고는 한참 전부터 이야기는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도 동구에 문화재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발판이 이곳에서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 여러분들의 그 많은 뜨거운 따뜻한 목소리가 저희 의회에 같이 들려와서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의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구가 문화의 꽃을 피워서 동구 주민들 모두가 문화로 행복했으면 좋은 그러한 동구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너무 뜻깊고 감사하고요. 오신 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부 개회식을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리한 후 2부 행사인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2부 행사는 김영진 대전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대학교 법학과 김영진 교수입니다. PPT로 발표를 하는 관계로 토론자는 PPT 발표가 끝난 다음에 단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송연경 지방행정발전연구원 사회정책연구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발표 한 3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를 받은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의 송연경입니다. 본 발제는 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과 관련된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발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 맞춰서 동구에 문화관광재단이 왜 필요한가, 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동구에 주는 효과, 이런 부분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좋은 의견을 담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와 그리고 그 이해하기, 문화재단과 문화관광재단을 이해하기 위한 재단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했던 내용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왜 필요한가, 문화재단이 왜 필요한가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와 관련된 욕구가 강해지고 문화 융성과 문화 자치 시대가 개막되면서 문화 자체가 하나의 자원으로서 이를 정책화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 도시의 경쟁력으로서 문화와 관광은 중요한 요소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문화와 관광 자원을 잘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성,
강조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관광을 잘 융합하면서 전문성 있게 차별성 있게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전담 조직,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문화생활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 일을 잘 실행하기 위한 하나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컨텐츠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전담 조직 설립 이러한 부분들을 다 담기 위해서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재단이 가장 저희가 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와 관련된 재단은 문화재단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자치, 문화융성 그리고 관광의 어떤 지역 경쟁성이 확장이 되면서 지금은 문화관광재단이 이제 새롭게 문화관광을 융합하는 재단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문화와 관련된 재단이 증가하면서 103개 광역까지 보면은 103개 계속 그래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초와 광역 문화관광재단은 문화재단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른 역할을 하다 보니까 광역시 자체에서도 기초단체의 문화재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문화재단은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런 문화관광재단과 문화재단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가장 문화관광재단을 좀 더 이렇게 오래 좀 운영해온 재단 네 곳을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익산문화관광재단과 강진문화관광재단, 영주문화관광재단, 청송문화관광재단 네 곳의 기존의 설립 이후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문화와 관련된 재단이 설립이 된다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많았지만 현재 추세는 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형태의 재단이 이제 새롭게 새로운 추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 추세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각 권역별로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현황을 또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에서는 대덕구가 문화재단으로 시작을 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이미 출범을 마친 상태이고요. 지금 충남 홍주문화관광재단도 출범을 마친 상태고 점점 이렇게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형태의 재단 설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는 각 4개의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운영과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담았는데 그 4가지 4개의 문화관광재단의 사례를 분석을 통해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하면 어떠한 부분들을 참고해서 이러한 부분을 주의해서 설립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화사업과 관광사업은 사실은 같은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문화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관광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문화관광이 융합됐을 때는 어떠한 사업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원과 구청 그리고 대전의 문화관광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역할 분담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의 초기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행정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행정 전문가에 대한 지원이 또 검토되어야 하고요. 또 문화관광재단은 분명히 문화관광이라는 그리고 그 사업가에 대한 전문성이라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성과 권한이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성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그 재단의 역할,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확보하는 것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돼서 이러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과 사업 목적이 뚜렷한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그 지역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이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같이 했을 때 지금 이 동구 자체의 문화와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부분은 참고적으로 담았습니다. 문화재단이 되었을 때 그렇다고 그러면은 보통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문화재단은 어떤 영리적인 추구보다는 지역민의 문화 향유나 문화 소비에 대한 어떤 주는 소비적인 부분으로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문화재단이 전문성과 기획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공모사업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부분들로 자립할 수 있는 여력을 또한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이 뒤에 부분들은 공모사업의 선정 비율이라든지 문화도시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발휘되었을 때 돌아오는 효과들에 대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동구 환경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동구에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문화와 관광 재단 필요성과 관련된 환경 분석을 담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외적인 환경은 그 문화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에 대한 향유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욕구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함께 문화 자체, 지역 관광은 또한 지역의 경쟁력은 관광이라고 할 만큼 문화와 관광과 관련된 중앙과 광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계획들과 상위 정책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내적인 환경은 인구는 이제 좀 고령화나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이제 기본적인 일반 현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리고 문화와 관련된 자원은 상대적으로 인구 대비 아니면 타 4개의 동구랑 비교했을 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문화와 관광의 어떤 시설적인 자원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문화와 관련된 가지고 있는 인문 문화 자원이나 관련된 자원 부분들은 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환경을 같이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동구의 문화 지수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이 지수는 문화 시설이라든지 문화 자원, 인적 자원이라든지 이런 정말 숫자적인 자원으로 봤을 때는 낮은 것은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구의 관광 지수를 또 살펴보면은 물론 관광 지수가 다른 지자체 타 지역에 비해서 아주 높은 편은 아니지만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원이나 일반 현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비슷한 유사한 지자체에 비해서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쟁력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원들이 생태 자원이라든지 그리고 인문 관광 자원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문화 지수 자체는 부족하지만 둘을 어떤 상품화했을 때 관광 자원으로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정 방향에서도 자연 그리고 전통 문화,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해서 동구의 지역 경쟁력 활성화하는 것이 또한 구정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 여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찾아오게 할 수 있는 교통 지리적인 여건도 갖추고 있고 또한 동구의 어떤 아까 이제 청장님도 말씀하신 여러 변화를 통해서 원도심 재생화라든지 어떤 도시 관광객 증가나 관광 문화 콘텐츠 할 수 있는 여건들은 이제 많이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린 약점은 문화시설이나 인력이나 기본적인 어떤 인프라적인 부분은 부족할 수 있지만 지금 문화관광융합과 어떤 중앙과 전체의 변화적인 기회와 또 도전적인 여건들을 가지고 본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을 했을 때 동구의 문화관광재단이 어떠한 방향으로 설립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필요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 문화 여건 기본적인 인구라든지 문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부분은 조금 낮다라고 봤지만 숨겨진
어떤 경쟁력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지역민들과 지역에 살고 있는 전문가들, 이해관계자들은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문화관광 활동, 주민들의 문화관광 활동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도가 높지만 활동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고, 관광도 마찬가지로 관광 활동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지만 관광에 대한 부분들은 좀 낮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한 68%가 거의 7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에도 도움이 된다는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재단은 지역의 산업뿐만 아니라 주민 복리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다면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어떠한 사업을, 기능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또 전문성을 갖춘 조직과 연구를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동구 문화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아서 문화관광 환경과 문화관광 생태계, 문화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의견을 수렴을 했을 때 공통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높고 활동도 풍부하나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동구의 지역적 정체성 확립과 동구를 대표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문화관광 생태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을 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융합된 문화관광 생태계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는,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좀 더 통합하고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통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정말 문화관광재단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말 전문가 중심의 전문기관으로서 설립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기대하는 역할은 지역 주민의 의견하고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역 관광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를 잘 이제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전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을 때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고 또 독립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동구의 문화와 관광을 융합하고 어떤 지역의 대표적인 콘텐츠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문화관광 지수도 보고 지역 여건도 보고 또 이제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봤을 때 그렇다 그러면 동구 문화관광재단을 왜 설립을 해야 되는가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관광정책 사업, 그러니까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좀 더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계속 그렇게 단편적으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체계를 컨트롤 타워 안에서 종합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서 어떤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 문화관광은 문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이고 지역 주민 내부적인 요인이 강하고 관광은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뭐 어떤 지역 활성화라든지 외부적인 요인이 좀 강한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문화관광재단은 그래서 두 가지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도 필요하고 또한 이를 잘
관광을 상품화하고 경쟁력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든지 어떤 발판을 만드는 하나의 토대로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앞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한 내용들이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사업들을 봤을 때 좀 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러한 이유들이 동구의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하나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 문화관광 자원,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계속 나왔던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 문화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좀 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할 수 있는 전담 조직으로서 동구 문화관광재단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동구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자원을 잘 활용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향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지역 자체에서는 지역의 어떤 도시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구문화관광재단을 설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통해서 다른 지자체 사례나 이제 앞에 환경 여건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방향이면 좋겠다라고 된 하나의 아닙니다. 이게 확정이 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이 동구문화관광재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더 확보가 돼서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논의가 된다 그러면 좀 더 이 동구 지역에 맞는 기본 방향이나 사업들이 구체화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이야기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잘 활용을 해서 경쟁력 있는 동구가 되기 위해서 전문 기관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담은 기본 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계속 핵심적인 가치로는 지역의 정체성, 동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동구가 이제 원도심 이런 좀 낙후된 이런 부분보다는 숨겨져 있는 잠재력을 토대로 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동구가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의 관광 자원의 다양성을 좀 더 부각하고 또 지역민과는 소통하고 또 지역민과 관광객을 좀 더 아울릴 수 있는 이런 포용성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문화관광 사업에 대한 연구 개발 그리고 컨텐츠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문화관광 생태계 구축 그리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업들을 잘 관리 운영해서 활성화하는 기본적으로는 중점 과제로 저희가 이렇게 네 가지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뒷받침했을 때 앞에서 이야기한 문화관광재단 설립 필요성을 위한 이라는 목표가 이제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재단이 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동구청에서 하던 사업도 있고 또 이제 기존의 민관에서 하던 문화 사업들이 좀 정리적인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화관광재단의 사업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 있는데 관광과 문화 사업 그리고 또 이제 위탁 사업 그리고 자체 사업 등을 통해 가지고 문화관광재단의 어떤 전문성과 자생력을 이제 키워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덕문화관광재단은 8명인가로 이제 시작하는데 보통 문화관광재단은 문화를 전담할 인력과 관광을 전담할 인력 그리고 이제 전체 조직을 운영할 인력 최소 인원 시작은 최소 인원으로 시작을 해서 그 역할 확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조직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봤을 때 동구문화재단도 7명에서 8명의 인력을 이제 초기에 재단의 기초를 다지는 인력으로 생각을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단계 설립기에 이제 2개 팀 7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점차적으로 본래의 어떤 전문적인 기획력을 갖춘 전문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형태로 이제 단계적 인력 계획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직 확대에 따라서 이건 다 확대되었을 때 각각 업무 분장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경영과 문화, 관광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시설 점점 이제 동구 관련된 문화와 관광 시설이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돼야 될 시설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 이렇게 시설 운영팀에서 각각 조직도 업무 분장을 하고 역할 분장도 하는 형태로 이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 한 번에 우리가 원하는 동구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3단계 정도는 그 단계적인 확장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한 문화와 관광도 융합도 하고 내부 문화 향유와 관련된 기회도 확대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관광객 유치도 해서 지역의 경쟁력도 높이고 뭐 지역의 네이밍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재단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3단계 이상의 단계적 확장을 통해서 그러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논의하고 이 단계는 설립과 관련된 준비하는 기간 그리고 그 설립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성장을 통해서 이제 정말 문화관광재단 설립 당시의 필요성에 맞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기까지 3가지 단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실 문화재단이 많은 부분 이제 사실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영리를 추구하는 재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많은 수익을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화재단이 이제 적자 운영과 관련된 부분으로 많은 지적을 받거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그런 부분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문화관광재단이 노력을 했을 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과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기획력을 갖추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설립이 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통해서 이제 재원 마련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는 이제 일반적으로 재단 설립과 관련돼서 이제 타당성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을 저희가 지난 연구에서 검토했던 내용들을 이제 소개해드리고자 이제 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업 수행의 적정, 어떠한 조직으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기존에 이제 이러한 출자 출연 기관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조직들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그래도 재단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경제성 타당성 검토도 했습니다. 이제 마이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플러스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이게 운영을 하는 게 경제적으로는 크게 동구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운영비,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출과 또 이제 편익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직접 편익은 재단이 운영이 되었을 때 지출되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수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간접 편익이라고 사회적 편익은 재단이 운영이 되었을 때 돈으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사회적 편익으로 볼 수 있는 이 2가지 부분을 재단의 지출 비용과 편익 2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성 분석을 해봤습니다. 비용 추정은 사실 이제 이 조직이 어떻게 되느냐,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유동적이긴 한데 저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업들과 운영을 했을 때 지금 첫 해에는 한 6억 정도 그렇게 이제 발생하는 것으로 이제 추정을 했고요. 그러나 사회적 편익가직을 추정을 했을 때는 그런 비용보다는 편익적인 측면이 더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 편익가직을 고려했을 때는 재단 설립이 결코 이제 동구에 부담이 되는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잘 활성화가 되었을 때 주는 경제적인 파급성으로 봤을 때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어떤 직접적인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봤어도 타당하다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 비용이 그러면 동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가도 이제 동구의 이제 재정 변화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도 설립이 이제 타당성 검토에서는 타당하다고 이제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아까 광역문화재단도 있고 관광과 관련된 대전 내 기관도 있고 또 이제 문화원도 있고 각자 이게 뭐 같은 중복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각자 사업 고유의 목표 이제 조례가 있다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는 역할들을 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틈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중복 기능 기관들에 대한 검토도 타당성 검토에서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각각 서로의 어떤 시너지 효과, 상생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재단이 설립이 되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유사기관과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재단이 설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가도 한번 살펴봤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구청에서 이 역할을 하는 것과 문화원에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봤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유사 중복 기능 검토에서처럼 할 수 있는 부분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한 틈새적인 부분과 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총괄해서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관광재단이 좀 더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의 목표 달성에는 타당하다라고 검토 결과 그리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단 설립을 규정화했을 때 향후에 각각 이제 해오던 역할들에 대해서 어느 정리,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주요 검토 사항과 각각 문화관광재단이 중간에 끼었을 때 구청과 그다음에 문화원이 서로 역할 정립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드웨어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건 구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문화원에서는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수집하고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을 하고 중간에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해주고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역할 기능은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관련해서 발표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송현경 박사님 감사합니다. 토론자, 발제자 다 올라와 주시죠. 이제 올라와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러면은 아까 토론자분들에 대해서 소개는 일부 사회 보신 팀장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막바로 토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5분이 토론을 해주실 텐데 한 분당 한 7분 정도 내로 해서 한 30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발제해주신 우리 송현경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토론의 내용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강화평 동구의 운영위원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동구의원 강화평이라고 합니다. 네, 발표하시는 건 잘 들었고요. 일단 문화관광재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상 필요하다라는 거는 다들 공감하시고, 많은 분들이 설문조사에서도 평가했던 것처럼 한 70% 분들께서 원하는 대로 좀 설립을 좀 해달라 뭐 이런 반응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희 동구의 의원님들하고 이제 관광재단 설립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동구에서 하기에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관광재단이나 재단을 설립하거나 할 때, 그럼 이제까지 동구에서 추진했던 문화관광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던 어떤 비전이나 목표가 있을 때 재단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더 문화관광을 확산시키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동구에서 황인호 청장님께서 관광사업이나 문화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힘을 쏟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좀 추진됐던 사업들이나 뭐 예산 규모를 보면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동구에서 추진하는 문화에 대한 어떤 정체성, 어떤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들을 봤을 때 전혀 세대의 균형이 좀 맞지 않는 형태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좀 몇몇 특정인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게 아직 지자체 문화의 현실이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좀 문화의 다양성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재단을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추후에 어쨌건 지금 문화 쪽이나 이런 몇몇 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약간 기득권 분들이 계속 이런 재단을 통해서 특정 문화 사업만 편중돼서 좀 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상 인사권이 지금 문화재단 운영하게 될 경우에 철저하게 이게 독립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거에 있어서 약간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혹은 인사 관련된 거는 좀 이제 기존에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또 우려를 하셨고, 또 어쨌건 관광문화재단이 설립해서 운영이 되면 지금 연차적으로 예산이 계속 수반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동구 재정 자립도나 예산이 아직은 좀 넉넉하지 않은 거라고 의원님들은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동의를 하고 추진을 하고 싶지만, 좀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가 좀 내부적으로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전체적인 좀 의원님들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동구에서 전에 관광재단이 생기기 전에 무엇을 할까라고 좀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지자체에서 문화인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 우리 동구만의 좀 정체성을 좀 확립해서 지역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율공모 사업 형태로 좀 추진을 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사실상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들을 좀 자율공모를 통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역 내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 코로나로 더 어렵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말 지역 문화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동구에 있기 너무 힘들다. 지금 현실을 돌아봐주지 않고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지금 관광재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차라리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자율공모 사업들을 좀 만들어줘서 지금 당장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게
지역 그 문화예술인들의 희망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좀 지역 정체성이 확립되고 지역 대표 콘텐츠들이 지역 예술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관광자원 역시도 지역 콘텐츠들 만들어져서 그런 관광 생태계가 좀 만들어지고 좀 그런 것들이 융합돼서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건 문화나 관광이나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민 주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동구에서는 주민 자치와 주민 주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나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 자치와 주민 참여와 그리고 문화 자치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으로 동구의회에서는 계속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총장님께서도 많은 지원해 주실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의회에서 좀은 우려를 하는 의원님들이 많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화평 의원님께서는 문화의 다양성 측면 또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문화인들 고려해서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음으로 이희성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에서 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저를 이 토론에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보다는 이제 당위성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화정책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치분권 균형 발전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정책 변화 속에 이제 문화분권, 문화자치도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 중심의 문화 정책들을 2024년까지는 완전하게 지방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관된 사업들을 광역 단위에서 배분을 할 때 공모의 주체는 문화재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늦어도 2025년까지는 관광재단이 됐든 문화재단이 됐든 어떤 형태든의 재단이 있어야 되는 게 지금 정책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공무원 조직은 순환보직이라는 체제로 지속적이고 연계성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럼 재단의 역할, 방향성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 아까 발제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동구에 관한 조사를 했더니 재단의 역할을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 개발하고 그리고 마케팅, 홍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타워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연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정책 중심 재단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중심, 또 시설 중심, 거버넌스 중심 이렇게 역할이 한 4가지 정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기초문화재단은 시설을 위수탁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초문화재단이 자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니 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역에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 의원님도 우려를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세요. 당연합니다. 지금 2019년에 설립된 기초문화재단의 통계를 보면 기초문화재단이 중앙예산,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서 중앙예산을 끌어오는 게 한 4억 정도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까지 지역으로 이관이 되면 그 규모는 훨씬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그런 공모사업이 아닌 좀 더 이렇게 핵심 사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문화도시 같은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 선정이 되면 5년에 100억 정도, 연 20억 정도의 사업도 추진할 수가 있다. 그것은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문화정책 환경이 바뀌고 있고
재단이 어떠한 역량을 갖추냐에 따라서 오히려 지역 주민들에게 중앙 예산을 많이 끌어다가 문화 향유의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설립의 필요성과 더불어서 문화재단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사의 독립성입니다. 재단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 사람이 일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재단 이사장은 일반적으로 기초단체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하고 감사는 외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정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2명을 올리면 이사회에서 추인하는 방식. 결국은 대표를 기초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아마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재단 만들어서 측근 낙하산 인사하지 않냐 이런 건데,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은 동구 같은 경우는 바꾸면 돼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 시스템을 바꾸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기초문화재단의 재정은 거의 대부분 자치단체 일반회계를 통한 운영비 지원과 시설 및 사업에 따른 위수탁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단 설립 시 출연금은 최근 초저금리로 인해서 출연금 이자를 통한 재정 확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고요. 이외에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 그리고 광역지자체 및 광역문화재 공모 사업을 수행해서 재정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 재단은 공무주관 기관의 대행사로 전락하는 그런 또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자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운영이 아니라 자체 예산 부족에 따른 별도의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은 결국 재단의 목적, 정체성과 연계된다. 그 정체성과 목적이 구민들,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얼마든지 의회에서도 예산을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단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단체장이 재단 이사장을 겸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단 사업을 공공 영역에서 접근하여서 행정감사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단의 성격인 민간의 중간 조직으로 문화행정의 유연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관료화가 되는 그런 행정의 경직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초문화재단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권, 제접권, 감사권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과 그에 대한 대책을 통한 재단 출범이 필요합니다. 여기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단 설립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런 자리 자주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지역의 예술단체, 문화원 등등과도 유기적인 소통을 가지셔서 이러한 부분도 서로 뜻을 모아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희성 교수님 감사합니다. 당위적인 문제다. 이제 지방으로 중앙의 예산들이 많이 이제 넘어가는 추세에 미리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그 문화행정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같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성 대전대 박물관 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대 박물관의 장기성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지난주부터 산성의 도시 대전 그 중심에선 동구 산성이란 특별전과 관련해서 전시 때문에 아마 제가 토론자로 불러주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박물관 관계자이기 때문에 대환영입니다. 동구에 문화관광재단이 들어서는 건 뭐 당연히 관계자로서 좋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전문 법인이 1994년도 영남 매장문화재라고 해서 발굴조사를 하는 전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2000년대 이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우후죽순 많이 늘어나서 2008년도에는 한 50여 개 했던 게 지금 현재는 거의 110여 개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에 비해서 인원수는 50여 개일 때 인원이 한 1,800명 정도 조사원이, 그런데 100개가 넘었어도 인원이 2,000명이 안 돼요. 1,800명인데 결국은 그것은 전체적인 조사원 수는 줄어들고 기관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문화유산 연구원의 발기인부터 감사 그리고 이사까지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 지금 현재는 그 매장문화재 전문 기관이 너무 많아져서 부실 발굴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환영이지만 지금 현재 지자체 전국에 한 220개 있는데 그중에 이 발표 자료도 나오고 또 전국에 있는 전국 이 문화관광재단 법인의 연합회 회장님 인터뷰 기사도 보니까 절반 이상 거의 106개, 108개 정도가 지금 현재 설립이 되어 있고 계속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중구를 제외하고는 대덕구 출범했죠. 그리고 옆에 계신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성구에서 이미 기조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도 용역 검토 진행했어요. 중구만 지금 전반적으로 생각은 있지만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 교수님께서 법적인 문제 때문에도 2024년이 지나면 그 재단 설립이 안 됐으면 응모를 못 한다고 했는데 저희 동구에서도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됐다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봐서는 한 3년 정도까지는 안정화되고 뭐 그럴 것 같은데, 문제는 2025년 이후에 아까 송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로는 성장이 들어서는 그 시점부터는 저는 분명히 경쟁이 치열해질 거다. 공모사업. 그 경쟁을 어떻게 뚫고 저희 동구문화관광재단이 더 성장하고 계획대로 발전을 하려면 결국은 이 교수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인상법부터 또 자율성 여러 가지들이 전제가 되고,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동구관광문화재단이 출범을 해야 제대로, 그리고 또 구청장님 뭐 이런 말씀드려 제가 구청장님이 평생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틀은 다져 놓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주 중요한 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향후 제가 봐서는 5년 이후에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세운 이 관광문화재단이 과연 서로 결국은 운영비에 지금 저희도 지금 보니까 3억 7천 정도였는데 6억 7천이었죠. 그 중에 공모사업 수입비가 한 3억 정도 잡았더라고요. 그 3억을 만약에 못 따오면 어떨까 하고, 지금은 초기라서 또 열심히 하고 하니까 되지만 그것도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지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전문성과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정말 문화재 관계자, 저도 관계자지만 그런 분들과의 또 충분한 소통과,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말씀드린 대로 동구에 지금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제대로 관광화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재단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의 보완점을 분명히 좀 갖춰서 제대로 출범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마무리를 하고, 참고로 발표해 주신 거 중에 16페이지에 보면 환경분석에서 대내적 환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두 번째가 전시시설인데 전시시설의 대표적인 게 박물관이거든요. 참고로 박물관이 동구 쪽에는 한박교육박물관, 저희 대전대박물관, 그리고 상수동에 있는
예토 민속박물관이 있거든요. 네, 그거 박물관 부분 다음에 뭐 어떻게 하시면 꼭 좀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33페이지에 보면 재단 설립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동구문화관광재단의 비전 및 목표, 이걸 뭐 대략적으로 잡아주셨는데 아주 뭐 훌륭하게 잡으셨는데, 제가 대전대 인재경영실에 겸직을 했었는데 그때 가치관 경영이라는 걸 프로젝트를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미션입니다. 미션, 비전, 그 다음에 핵심 가치로 넘어가는데, 미션 부분도 아마 동구에서도 진행을 한다면 미션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성 팀장님 감사합니다. 이제 법적으로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가운데서 좀 더 자율성을 갖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돼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중도일보의 한성일 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도일보 한성일 국장입니다. 오늘 동구관광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송영경 팀장님의 발제문이 워낙 상세하고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황윤호 청장님께서 이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가슴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구구절절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저는 유성에 살지만 이 대전의 대청호를 비롯해서 식장산, 만인산, 이런 대전 동구의 팔경,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동구의 핫플레이스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동구에서 이런 관광 자원이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왜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지 못하나, 그게 늘 안타까웠었거든요. 지금도 정원 박람회 하고 있는 그곳, 솔직히 그쪽보다 저는 동구 대청호 쪽에 훨씬 더 멋진 그런 인프라를 갖고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아름다운 대청호변, 여기가 전국에서 관광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지금도 물론 잘 꾸며놓고 계시지만, 이런 관광문화재단이 설립이 된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이렇게 관광자원화 시키면 정말 동구가 전국에서 찾아오는 세계적인 관광명소, 아니 전국뿐만이 아니고 세계민이 찾는 그런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회 의원님들이 좀 이렇게 우려하시는 부분들도 이해는 하지만 청장님의 말씀에도 공감이 가는 게, 이런 시비와 국비를 잘 따오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런 걸 통해서 더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면서 오히려 먹거리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과 의원님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것 같고, 지금 24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30만이 넘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동구민들의 그런 염원이 한 마음으로 이렇게 뭉치게 되고 모이게 되면은 이 설립 그리고 추진, 이것도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청장님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고요.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다 이렇게 발제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셨으니까, 이런 오늘에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촘촘하고 짜임새 있게 이 관광문화재단 설립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는 정말 기대하는 바가 크고 당연히 설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항상 많이 널리 알려주시는 게 지역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닌 전체 대전 시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저희 후배 기자 와서 열심히 취재하고 있는데, 내일 저희 중도일보 지면에도 잘
이제 기사가 나가도록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자리들이 계속 많이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구관광문화재단 설립 저는 적극 찬성하고 지지하고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성일 국장님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재단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좀 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 좋은 관광자원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토론자, 지정 토론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대전 마케팅공사 이홍준 단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 마케팅공사 단장 이홍준인데요.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된다면 일종의 이제 동구청 산하기관이 되는데, 동구청 산하기관으로서 좀 더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좀 실무적인, 좀 기술적인 얘기를 먼저 좀 하고,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화관광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 조직을 만든다는 건데요. 전문 조직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전문가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권한입니다. 권한. 자율성. 이것이 없이는 전문 조직을 만든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권한을 줘야 이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총액 인건비 제도라는 게 있는데 공공기관 다 그런 걸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도 총액 사업비 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해서 어떤 개별 사업을 위탁받아가지고 대행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사업 수행은 결국 이제 그거는 대행 기간이 지나지 않고 전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보고 어떤 좀 총액 사업비 제도를 해가지고 문화관광재단에서 자기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심의해가지고 사업비를 내려주는 이런 식이 돼야 사실은 어떤 자율성과 전문성을 좀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배려해 주시기를 권유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다 보면은 대개 이제 업무를 여러 가지 나열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개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보여주기 위해서도 좀 필요하고 또 많이 한다는 그런 어떤 홍보 차원에서도 이것저것 여러 개 하면서 이제 나열화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사실 사업을 여러 개 하면은 성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개 하다 보면은 사실 하나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 저는 업무를 여러 개로 나열화해서는 안 되고 이 서열화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여기 조직도에 보면은 내년도 1년간이지만은 사업 운영팀에서 이제 결국 어떤 고유 업무를 해야 되는데 팀장 포함해서 3명이라면은 결국 이제 팀장도 뭐 주로 결제하고 그러면은 팀원 2명이 이제 일을 한다는 건데 사업 운영팀은 그렇고 경영지원팀은 사실 뭐 조직 운영에 관계되니까 직접적인 고유 업무를 하는 데가 아니고 그러면 대전 동구 문화관광재단으로서 고유 업무를 하는 직원은 2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명. 2명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다른 그 좀 큰 조직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업무 가지고 1년 내내 2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2명이라는 그 인원이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여러 개 사업을 다 할 수는 없고 좀 이제 그 어떤 서열화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좀 우선순위 높은 한 2-3가지 사업 이게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나마 성과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요. 대전 관광에 대해서도 여러 개 얘기했지만 사실 대전 빵집이 유명하게 된 거는 성신당 때문에 유명해진 거지 뭐 대전 빵집이 여러 개가 다 유명해서 유명해진 건 아닙니다. 대전 어떤 빵집 어떤 그런 문화랄까 이런 것이 이제 유명해진 거는 성신당 하나 때문에 이제 유명해졌고 일종의 낙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그 어떤 관광이든지 어떤 문화든지 스타를 좀 키워야 됩니다. 어떤 그 스타가 좀 아이콘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알려지면은 그 다음에 낙수 효과로 다른 것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이 필요한데 너무 좀 여러 개를 동시에 다 살리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도 제대로 못 살리는 이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만약에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돼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은 너무 욕심이랄까 너무 기대를 하기보다는 좀 더 효과적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인 성격을 봐서는
문화관광재단이나 하면은 약간 이제 문화하고 관광 이것이 조금 타겟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문화는 되게 지역민들이 이제 향유하는 그런 어떤 활동이고, 관광은 외지인들을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지역에서 돈을 쓰게 하는 이런 어떤 활동이다 보니까 문화는 좀 타겟이 지역민 혜택이랄까 지역민 쪽이고, 관광은 이제 그 타겟이 이제 외지인들 이런 쪽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타겟이 조금 이제 차이 나는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문화가 이제 관광이 돼야 되고 이제 관광이 문화가 되는 이런 어떤 그 방향성 설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뭐 다음에 필요하면 의견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떤 그 지역 문화가 하나의 관광 자원이 돼야 되고 그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 문화가 개발될 수 있도록 이러한 그런 접점을 찾는 노력이 재단에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방향성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사실 특화인데요. 뭐 전국에 뭐 수많은 지자체가 있지만 전부 다 이제 자기들이 뭐 관광을 한다, 뭘 한다 다 나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고객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정적인 특징이 있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대동 하늘공원에 이제 벽화마을이 있지만 남들이 이제 훌륭하고 많이 알려주고 사람들이 찾지만 이제 사실 전국에 수많은 벽화마을이 있습니다. 벽화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동만의 벽화마을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이런 차별화, 특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전에 제가 잠깐 의견을 드린 거는 그러면 이 주제가 있는 특화마을을 하자. 어떤 주제냐? 이제 대동 하늘공원이 역사적으로 약간 연인들이 찾던 그런 역사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벽화를 연인 테마로만, 연인 주제로만 만드는 그런 벽화를 그려서 여기는 뭐 연인들을 위한 벽화마을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벽화를 만든다면은 좀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제 어떤 좀 눈에 띄가지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야 될까. 수많은 이제 전국의 벽화마을 중에 어떤 특정 테마를 가지고 벽화마을을 조성하면 좋겠다. 이렇게 차별화, 어떤 특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보가 제일 잘 좀 안 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대전이 노잼 도시라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노잼 도시라기보다는 노잼 홍보 도시입니다. 노잼 홍보. 홍보를 너무 재미없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제대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또 재미도 없게 하고. 근데 그와 다르게 이제 어떤 공무원 조직이지만 홍보를 굉장히 재밌게 해가지고 굉장히 떤 그런 어떤 지자체가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충주시에 김순태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SNS 홍보를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전국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도 초청해서 강의를 들을 정도로 유명해졌는데 이 사람은 너무 이제 홍보를 재밌게 해가지고 뭐 젊은이들이 되게 좋아하고 충주시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홍보 전략이 꼭 필요하고 홍보를 굉장히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대전 문화관광재단이라면 사실은 무엇보다도 문화관광 홍보재단이 돼야 된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홍보를 너무 이제 쉽게 생각하거나 이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홍보가 어떤 컨텐츠와 더불어서 거의 뭐 양대산맥이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재밌게 하고 정말 기발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준 단장님 감사합니다.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열식보다는 우수한 사업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명 토론자들 토론은 다 마쳤는데요. 혹시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 한두 분 정도 계시면 받고 거기 마이크 좀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구 가오동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전에 온 지는 38년 됐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동구 관광 분야 명예구청장으로 6개월 동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업은 여행업입니다. 2년 동안 여행업은 멈추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구에서 지금
행안부 소속에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구 회장을 맡고 있는데, 결론은 동구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늦추었습니까? 오늘 패널 분들의 많은 고견 잘 들었습니다. 저 여행사 30년 했습니다.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자원법 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엄청 공부 열심히 했고요. 구청장님이 동구를 살리기 위한 천지개벽의 요소가 관광입니다. 패널 분들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말 SNS로 동구 문화와 관광에 대한 홍보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겁내지 말고 움직이셔야 돼요. 재원이 필요하면 22만 구민들이 조금씩 내서라도 살려야 됩니다. 기회라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원히 잊어버립니다. 민선 7기 동안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한 리더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남아있는 불씨까지 망가뜨려 본다면 우리 동구의 문화와 관광은 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 2년 동안 동구 8경을 샅샅이 SNS를 올리면서 육성시키고 발전시키는 불씨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과 문화는 복합적인 산물입니다. 그냥 생산 라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홍콩이 그랬고 싱가포르이 그랬습니다. 그 작은 도시, 작은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더 관광 수입을 갖고 온 것은 바로 그 문화와 스토리와 이야기와 쇼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구에서 관광하십시오. 그리고 쇼핑은 둔산동으로 가십시오. 녹색이 있는 곳입니다. 외람된 이야기를 또 하겠습니다. 동구는 명당에 살고 있습니다. 배산임수의 고향입니다. 만인산이 있고 태조대왕께서 태실을 모셔놨습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검산이지만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조선 500년의 기운을 그리고 왕실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이고 대청호가 바라보입니다. 굉장히 좋은 녹색의 관광지를 갖고 있습니다. 패널분들이 동구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와 관광 콘텐츠는 아주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지 어떤 지금의 그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단을 만드십시오. 그냥 회사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사단법인 만들어가지고 내가 운영하면 끝나. 하지만 재단법인은 비영리 사업입니다. 교부금이 어떻게 되는지, 얼마만큼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는지 아닙니다. 관광의 콘텐츠는 우리 구민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가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구청장 남아있는 임기 얼마 없지 않습니까? 그죠? 한 번 더 밀어줄 수도 있고 판단은 본인들이 합니다. 최고 중요한 건 동구의 문화관광재단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도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개벽의 구호로 동구를 움직이려고 고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와준다는 의미에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자, 오늘 패널분 여러분 너무너무 고마웠고, 또 구청장님, 또 우리 관광과에서 오셨고, 또 방송국에서도 오셨는데, 저 여행은만 30년 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동구 관광에 대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간곡히 국민들 앞에 부탁드립니다. 만들어 주십시오. 열심히 노력해서 남아있는 시간 대전 동구 관광에 아주 심부름꾼이 되라고 하면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두서없는 패널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저 바람이었고 저 마음속에 있는 열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뭐 말씀하실 분, 예, 우리 남 대표님.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오늘 그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대해서 정말 참 고견들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그 포럼의 그 공동대표로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오늘 참 가장 인상 깊게 들은 거는 우리 이희성 그 당국대 교수님께서 모든 걸 우리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관광 동구를 떠나서 우리 관광 동구에 대해서 정말로 황인호 청장님이나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특히 그 가양이동의 주민자치회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누구나 큰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관광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게 관광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강화평 의원이 이제 우리 주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론 의원님들끼리 그 협의를 하고 토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회장들이나 이분들만 모셔놓고 또 한 번씩 설명회도 하고 대화를 나눠서 이런 부분에 깊이를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어차피 2025년까지 문화관광재단이 그걸 설립을 하고 모든 걸 하는 과정이 된다 그러면은 조금 일찍, 조금 우리가 뭐 가다가 조금 다른 길로 가든지 하더라도 바로 잡아서 그 당시 그 정도의 저 시기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안건이나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비근한 예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우리 가양 이동에는 조그마한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신덕곰벼락 시장이라고. 그런데 그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배달앱을 시작을 했던 게 제가 그 회의를 들어가 가지고 대전시에서 관계자분하고 소상공인 관계자분 뭐 여러 단체에서 나와 가지고 이거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결국에는 설득을 해서 시작을 한 게 지금의 우리 신덕곰벼락 시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오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고 새로운 걸 모색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재단 같은 경우는 꼭 있어야 될 거고 또 우리 우리 박물관장님도 말씀하셨고 다들 하는데 우리 동구에서도 조금의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좋은 우리 문화재단이 설립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차피 언론에서 들렸으니까 우리 한 국장님 우리 동구 열악합니다. 열악한 형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해 주시고 좋은 글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승도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한 분만 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전대학교 링거사업단 교수이며 동구 공동체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윤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동구 문화관광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라는 이제 발제를 해주셔가지고 이런 시기에 이거를 촉매해야 돼서 우리가 관심을 유도한 그런 동구 포럼 행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에 그 연구 자료에서 보면 그 수학 분석을 좀 해주셨거든요. 강점을 정확하게 뭐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구의 강점이라 하면 정말로 생태계 자원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그리고 역사문화 자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안 가보신 데 많이 있을 거예요. 쌍천각, 뭐 남관정사, 뭐 다 아시겠지만 안 가본 데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비롯하고 또 동구가 어떤 분들은 뭐 고령화 인구가 많다, 또 오래됐다, 개발 안 됐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동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전에서 가장 해가 일찍 뜨는 곳이다. 그리고 동구는 뭐 모르면 개발이 안 됐다고 하지만 그만큼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생태계 자원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르신이 많다고 했지만 정이 많아요.
제가 마을 공동체 생활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요지는 이런 장점을 살리는데 아까 약점 또한 이런 장점을 연결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광문화자원을 동구에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를 못 시켰다 이렇게 약점을 하셨는데 전문가님도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우수한 관광 자원을 어떻게 연결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아이디어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송연경 박사님 한번 코멘트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구청장님 끝까지 자리 지키고 계신데 말씀 듣는 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동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발제를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미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장점이나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들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데 근데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그러면 설립이 필요한데 설립을 해서 설립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설립이 오히려 그러한 부분이 설립하면 못하는 그런 성공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잘 준비해가지고 성공하는 재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설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이희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나 강기성 팀장님 말씀이나 다 나왔던 부분들은 그러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야 된다. 기본 계획이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러한 문화관광재단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설립이 어떤 현실화될 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담겨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강한표 의원님 말씀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게 지금이어야 되느냐 시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 우려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세대 간의 균형이 맞지가 않고 예산이 잘 배분이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한다. 그러면 그 다 한 다음에 언제까지가 될까 하는 부분이 또 이렇게 남는 시점에 대한 부분이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다져서 앞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다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제 실제로 타당성에 대한 부분과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성공적인 재단의 모습들이 갖춰지기를 이제 제가 연구했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도 제가 앞으로 연구하는 데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인호 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오늘 그 발제 그리고 토론하신 그 선생님들 다 이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발제하신 분이나 이게 그 토론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만 7분 분량 가지고서 사실 한 분 한 분들이 다 전문가시기 때문에 한 30분 이상이 하셔도 되는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제 아까 우리 한선영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기회를 무수히 많이 가지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또 우리 남성도 공동 대표님 말씀대로 어떤 층들은 이제 그리고 아까 김인가 우리 명 청장 말씀대로 어떤 분들은 이제 정보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여기 대해서 식견이 있는 분이 있고 식견이 없는 분들이 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공론화 과정은 이제 필요한데 한 번 이렇게 이제 이런 포럼을 통해서 단박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랫동안 벌써 준비를 해왔어요. 사실 민선 7기 이후에 3년 이상을 이런 얘기 있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무슨 관광이냐 이분 얘기도 맞습니다. 근데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관광을 통해서 이게 먹고 살아야지 이 말씀도 맞죠. 어떤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옛날처럼 이게 그 연기나 이게 그 날리는 그런 공장을 지어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 중국이 확연히 변했어요.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를 통해서 돈 맛을 이게 그런지 알게 되니까 그 유구한 역사, 유적들, 유물들, 그리고 엄청난 광활한 이게 그 자연 생태 자원,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내놓을 만한 관광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는 정말 삼면이 바다로 이게 그 둘러싸여 있고,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지리 공부를 할 때 항상 외국의 이게 그 아름다운 미항 같은 거, 아름다운 것만 이게 그 드네 있지, 우리 대한민국의 좋은 것은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그 지금 지정학적인 이 지리적 어떤 장점을 보면은 바다를 연했기 때문에 이게 그 조선술이 발달하는 거 정말 세계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그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게 관광인데, 관광은 이게 그 한국 전쟁 이후로 아까 이게 그 먹고 살기 힘든데 왜 관광이냐? 늙어서 이제 그 돈 많이 벌어놓고 이게 관광하는 거지. 이런 식의 생각을 갖다 보니까 관광은 돈 쓰는 걸로만 생각하지 돈 버는 걸로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관광 제일국이 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초점을 못 맞추고 하다 보니까 민선 7기로서 제일 먼저 그 당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단체장들 화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바로 주제가 뭐냐면은 국가관광전략회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관광전략회의인데 해안을 해양 도서지방을 낀 그런 그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너무 관광, 문화 이쪽이 좀 활성화되는 거예요. 관광산업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또 문화로 연계되고, 제주도 가면 온통 박물관 천국이잖아요. 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설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그 재미있는 그 도시를 자꾸 이제 그 민관이 서로 이게 그냥 앞손이 치서가면서 이게 만드는데, 대청으로 하는 데는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주인은 관광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케이블카를 놓을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이게 그 우리가 연륙교를 놔서 그야말로 이게 그 처음으로 이게 그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을 발굴해서 제1회 벚꽃 축제도 재작년에 처음 했고,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 마라톤 축제도 처음으로 이게 했고, 이봉주 선수를 이게 홍보대사로 하나하나 끌어들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요. 너무 이게 그 섣부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를 할 때 수천 년의 왕조시대, 그리고 중앙집권 현대 정치의 그 사가 너무 수천 년간 길다 보니까 지방자치를 하려니까 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시기상조다. 무슨 지방자치냐? 하면서 이게 그 고쳐가야 돼요. 이게. 완벽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딱 이식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지금 한 30년 되면서 많이 이제 그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만, 아직도 국민들 눈에는 왕조 정치, 중앙집권 정치에 길들여져 가지고 지방자치가 별로 안 보여요. 주민자치 시대인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우리 그 연륜이라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걸 두려워해서는 지방자치는 아예 하지를 못했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제 이성희 그 교수님 말씀대로 인사에 있어서 이게 그 문제, 혹시 이게 그 단체장의 측근들을 이게 세우지 않는가, 이런 우려 같은 것은 얼마든지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이게. 인사 이게 우리가 뭐 청문회도 이게 있었지만, 그 이전에 아주 이게 짜임새 있는 단체장이 측근으로 낙하산에서 하는 거,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게. 그런데 연연할 거 없고, 또 한편으로서는 예산은 이미 이제 우리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명한 사시고, 시점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체
이제 3년 후에 그때는 이제 그 다 문화도 이제 그 분권화가 되니까 이때 준비를 안 하면은 우리 동구는 이게 그 누가 돈을 따오느냐.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이 그동안에 돈을 많이 따왔습니다만 이 문화 이쪽 관광 이쪽을 이게 그 전문가들이 얘기가 우리 동구만이 아니라 대전은 문화지청 돈을 못 따오는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중에 하나다. 이게 얼마나 이게 그 서글픈 현실이냐. 그건 그만큼 역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재단이 왜 필요한가?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데 관광문화경제국을 새로 신설했죠. 조직 개편을 해서. 관광문화체육과를 신설했어요. 관광문화를 전담하게. 한데 아쉽게도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직렬이 관광직렬이냐 문화직렬이냐 예술직렬이냐 이게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행정직이에요. 거진 행정직으로 이게 채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쪽 부서에 배치되면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런 전문성이 있겠어요? 그러다가 길어야 2, 3년 후면은 딴 데로 또 부서 배치되고 또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게 그 재단이 전문성이 왜 필요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이게 그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로부터 좋은 공부를 하게 된 거 반갑고, 그러니까 이게 그 저는 그나마도 박사학무를 민속학을 했기 때문에 더 관심이 많았고 거의 뭐 저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 아이디어를 통해서 많이 발굴을 해놨습니다만 항상 역부족인 것을 느껴요. 뭔가 이게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시스템이 바로 이제 그 재단이라는 거죠. 오늘 이게 이렇게 정말 좋은 고견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게 경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72차 동구포럼 동구문화관광재단 설립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오늘 발제와 토론 또 블로에서까지 또 청장님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